또 볼까요? 네. 죄송합니다. 말씀들 나누시는데 제가. 네. 책으로 이제 책으로 딱 우리가 볼 것만 딱 이제 금방 끝내겠습니다. 뭐, 예. 좀 쉬는 게 무색하긴 했는데요. 빨리 한 10분 정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네, 네, 네. 아니, 제가 수업 오래 하니까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자, 164페이지 보시면, 164페이지요. 전부 환지 방식의 시행자 해가지고 원칙 첫 줄이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전부고요. 자,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자,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자, 그리고 거기 시행자의 변경에서요. 밑에 첫 줄이요. 164페이지 맨 하단에 시행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지정권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165페이지 상단의 박스요. 자, 1번.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실로부터 1년 이내에 두 번째 줄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 그래서 1년 하나 체크하시고요. 2번에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아까 우리가 봤던 거는 자 2년을 봤었죠. 근데 여기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래서 2년 하나 체크하세요.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다. 요거 하나 보시고요. 자, 자, 그리고 166페이지요. 166페이지 보시면 거기 맨 위에 제안의 동의가 있어요. 제안의 동의가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의 동의예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의 동의인데, 거기 세 번째 줄이죠. 자,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의 동의 요건인데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그래서 총수가 빠졌어요.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이런 요건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안의 동의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의 동의의 경우에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그거 하나 보시고요. 비용 부담 관련해서 두 번째 줄이요.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자, 169페이지요. 거기 도시개발조합에서요. 반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자, 박스 위에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두 번째 줄 조합 설립에 인가를 받아야 된다. 7명. 자, 보시고요. 자, 그리고 170페이지 가시면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에서요. 1번에서요. 박스 안에 1번이요. 국 공유지를 포함해서 산정할 것. 1번에서 국 공유지 포함해 산정할 것. 그리고 2번에서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거기 첫 줄이요. 2번의 첫 줄. 대표 공유자 한 명만을 자, 두 번째 줄 토지 소유자로 볼 것. 다만 그 줄 끝에 구분 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한 명으로 본다.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조합의 170페이지 밑에 하단에서 조합의 법인격에서요. 자, 법적 성격에서 1번이요.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그리고 반가로 2번에서 조합의 성립에서요. 동그라미 1번.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두 번째 줄 설립 등기를 하여야 된다. 자, 그리고요. 거기 171페이지에 중간에 동그라미 2번이요. 공유토지는 나와 있는데 공유토지는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한 명만 의결권이 있으며 자, 두 번째 줄이요. 구분 소유자는 구분 소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그리고 됐습니다. 뭐 지금 제가 한 거는 다 기출 지문 나왔던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172페이지에 조합의 임원에서요. 자, 거기 맨 위에 제일 상단에 임원의 구성에서 동그라미 1번 조합에는 조합장 1인, 이사와 감사의 임원을 둔다. 자, 조합장, 이사, 감사.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임원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 반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4번. 임원의 직무에서 동그라미 4번이요.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자, 감사 보시고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밑에 3번에서 임원의 겸직금지에서 조합의 임원 동그라미 하시고요. 조합원이 아니죠.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자,
조합원이 아닙니다. 조합의 임원이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밑에 반가로 4번에서 임원의 결격 사유에서 박스, 자, 1번 금칠환자, 한정칠환자 또는 미성년자가 아닐 것. 자, 그리고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할 것. 3번에서요. 자,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에서 여기도 2년 하나 보시고요. 자, 이게 뭐 3년이라고 자꾸 나오는 게 있는데, 자, 2년입니다. 자, 그리고 173페이지 보시면 대의원회에서요. 동그라미 1번.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자, 그 줄 끝에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 아니죠. 임의기관이에요. 임의기관. 아까 우리 본 대로. 동그라미 2번에서 대의원 수는 그 줄 끝에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자, 거기까지 보시고요. 자, 밑에 박스 요거 1, 2, 3, 4, 5번 다 묶어가지고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것. 자, 그거 써놓으세요. 대의원회 대행 X.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것.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거 X 해가지고 1, 2, 3, 4, 5번 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정관의 변경. 자,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환지계획의 작성. 조합임원의 선임.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 자, 이런 것들은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자, 그리고요, 이제 실시계획에서요, 173페이지 하단에 실시계획의 작성이요, 동그라미 1번이요. 시행자는 도시계획, 동그라미 1번,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시행자가 작성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줄이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자, 2번에서요, 동그라미 2번에서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춰 작성한다. 됐고요. 실시계획이 하위계획입니다. 개발계획은 상위계획이에요. 그래서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자, 거기 175페이지 가시면 175페이지요. 실시계획 고시의 효과가 있죠. 실시계획 고시의 효과가 있는데 첫 줄에 보면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여기서 말하는 실시계획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에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그래서 그거는 그냥 써놓으세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두 번째 줄 끝에요.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자, 이렇게 하나. 다시요. 거기 실시계획 앞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두 번째 줄 끝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돼서 고시된 것으로 본다.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관련 의제사항에서요, 그 방가로 1번에 의제사항에서 세 번째 줄 끝에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법률에 따라서 인허가 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여기까지. 자, 이걸 그냥 뭐 맞는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자, 이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179페이지요. 179페이지요. 이제 그 사업 시행 방식 해가지고 우리가 수용, 환지, 혼용. 자, 첫 줄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자, 도시개발 구역 토지 등을 그러니까 수용하는 거고,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환지 방식, 수용 또는 사용 방식, 혼용이 있는데, 환지 방식의 점 두 번째 볼게요. 점 하나 볼게요. 환지 방식에서 점 하나요. 중간에 토지의 교환, 요거 하나 보시고요. 환지 방식에서 점 두 번째요.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아서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환지 방식을 쓴다. 그리고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서요, 거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요거 하나 보시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181페이지 가시면, 자, 거기 양가로 1번에서 수용 또는 사용의 주체에서요, 시행자는, 자,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시행자라고 하는 게 공공이나 비공공을 다 말합니다. 아까 공공이나 민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 요건을 볼게요. 수용 요건, 그 밑에 수용 요건, 민간 사업 시행자, 거기서 도시개발 조합은 제외한다. 여기까지 체크하시고요. 민간 사업 시행자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민간 사업 시행자의 수용 요건, 자, 나왔습니다. 3분의 2, 2분의 1. 자, 됐고요. 밑에 준용 법률이 나왔죠. 맨 밑에 줄이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끝에 우측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준용된다. 자, 그래서 뒤에 토지를 수용할 때 공치법이 준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고요. 182페이지 가시면 첫 줄이요. 거기 맨 위에 사업인정 및 고시의 의제에서요,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세부 목록 체크하시고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세부